이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새벽 5시. 안개가 자욱한 어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합니다. 꽁치, 고등어, 조기가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사이에서 칠순의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소복하게 쌓인 주름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박순자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초롱초롱합니다.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 2마리 주쇼. 어이구, 우리 단골 손님 오셨구먼. 2마리만 드릴게요. 오늘 것은 특별히 좋습니다. 3마리 가져가시죠. 순자 할머니는 칼을 능숙하게 다루며 고등어의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니 그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죠. 시장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물고기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는 존경과 애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할매, 요새 장사 잘 되십니까? 그럼요, 덕분에 잘 됩니다. 손님들이 있으니 제가 살아가는 거지요. 순자 할머니의 웃음 뒤에는 평생의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이 작은 생선 가게로 모든 것을 일구어냈지요. 근검절약으로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에 조그만 3층짜리 건물도 마련했습니다. 1층은 작은 슈퍼마켓, 2층과 3층은 방 3개짜리 주택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2층에 살면서 3층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결혼하면 함께 살 공간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순자 씨, 아들 요새 어떻게 지내요? 옆 과일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민석이 잘 지내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곧 승진할 거라네요. 제 아들이라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랍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고생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아들의 성공은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죠.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순자 할머니는 잠시 가게를 정리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옆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민석아? 어머니, 저예요. 지금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인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통화를 마친 순자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은 언제나 특별했어요. 서둘러 국밥을 먹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후 내내 좋은 생선들을 골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도미찜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일찍 문 닫네요? 네, 우리 아들이 온대요. 특별한 날인가 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순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장 골목을 지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평생 생선을 다루며 살아온 그녀의 손에서는 언제나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삶의 증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욕실에 들어가 깨끗이 몸을 씻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미찜, 된장찌개, 갓 지은 흰 쌀밥, 계절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죠. 저녁 8시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배고프지? 얼른 들어와 밥 먹자. 민석은 35살의 단정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식탁에 앉은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제가 결혼하려고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 우리 민석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어머, 어쩜 좋아. 상대는 어떤 아가씨니? 언제 만났어? 어서 말해봐. 할머니의 질문 세례에 민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미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이라고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어요. 대성산업 사장님 따님이에요. 대성산업. 그 이름은 순자 할머니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중견 제조업체였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성산업?
그 큰 회사? 아이고, 우리 민석이 대단하구나. 근데 그런 큰 집 딸이 너 같은 평범한 직장인한테 시집 온다고? 민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 준이가 저를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준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 그럼 됐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 집에서는 너희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반대하는 건 아니지? 민석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제가 사장님 따님과 결혼하기에는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준이가 완강히 주장해서 이제는 허락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민석아, 혹시 내가 생선장수라서 그 집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니?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네. 그래. 언제 그 아가씨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민석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준이를 데려올게요. 근데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그날은 생선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준이가 향에 민감해서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스친 그림자를 민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 깨닫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결혼식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서둘러야 해요. 그렇게 빨리? 왜 그렇게 서두르니?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준이 아버님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사업상 해외 출장이 많으셔서.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 아들의 태도가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 결혼 준비에 돈이 많이 들 텐데 내가 모아둔 것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준이 아버님이 모든 비용을 대신 내시겠대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이 말에 순자 할머니의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니? 민석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준이를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응? 혹시 결혼 전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걸 조금 쉬실 수 있을까요? 준이네 집안에서. 좀 그런가 봐요.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인 그 일을 아들이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 내 결혼식 전까지 쉴게. 어차피 나이도 들었으니 좀 쉬어야지. 민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결혼하고 나면 다시 일하셔도 돼요. 그때는 제가 준이를 잘 설득할게요. 그날 밤 민석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지만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집안과 연을 맺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일주일 후 민석이 약혼녀 준이를 데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 차가운 눈빛에서 순자 할머니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준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이렇게 사시는군요. 그 말투에 담긴 경멸을 순자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작지만 우리 민석이 자란 곳이에요. 차 한잔 할래요, 준이 양? 준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희 결혼식은 호텔에서 열리는데 꽤 격식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민석 어머님도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준이의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격식에 맞게 준비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았습니다. 생선 장수 노인이 아닌 과장님 어머니로 변신하라는 뜻이었죠. 그때 민석이 부엌에서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 중이었어요? 결혼식 이야기 중이었어.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이니까. 준이는 민석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석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 사실 준이 부모님이 결혼식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니? 민석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자 준이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이 결혼식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준이는 거리낌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모두 초대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생선 장수 시어머니가 계시면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해줄 것을, 자신을 변호해줄 것을 기대했죠.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아.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준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결혼식은 그냥 형식적인 자리니까요. 나중에 우리끼리 따로 식사라도 해요. 준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일이,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순자 할머니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준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온 자신의 희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탓이지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결혼식에도 못 간다니요? 그 며느리 될 사람 구실 못하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시장 사람들의 위로에 순자 할머니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가기로 한 것이었죠. 아들이 그녀를 부끄러워하든 말든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전날 순자 할머니는 평생 써보지 않은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발랐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오래전 친구의 딸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남아있을까봐 여러 번 옷에 향수를 뿌렸어요. 결혼식 당일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입구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입장하는 가운데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준비실에서 신부 준이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그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문득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준이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 결혼식인데 와서 보는 게 당연하지. 순자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어요. 역시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 정말 불쾌해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주변 하객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그때 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인데 어머니가 보러 오면 안 되니?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준이의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 그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어요. 민석아. 준이가 민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어서 저 사람 내보내요. 식이 곧 시작되는데 아버지가 보시면 화내실 거예요. 저 사람이라는 말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어요. 그녀는 자식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주세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금은 정말 곤란해요. 그때 준이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의 중년 남자였어요. 무슨 일이지? 누구십니까?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이분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준이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그 생선 장수. 그 말에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곳에 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다니 아쉽네요. 준이 아버지의 말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필 지금 생선 장사하러 가셔야 하나 보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평생의 자존심이 빛났습니다. 네, 저는 생선 장수입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제 아들은 제가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키웠어요. 대학도 보냈고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아들이 부끄러운 일이겠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이와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 결혼식이 망치게 생겼어. 당장 나가. 준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제 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아들을 키운 것이 제 자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제 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누군가를 부끄러워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란다. 그렇게 말하고 순자 할머니는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준이와 그녀의 부모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나온 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히 오갔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춘 것 같았어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생 삶의 의미였던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그녀를 대했어요. 순자 씨, 이 도시락 먹어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만들었어. 할매, 이 과일 좀 가져가세요. 단 거 먹으면 기운 나요.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이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일상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민석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몇 번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민석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놓아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며 아들을 생각했지만 그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민석 씨 회사 동료입니다. 사실 민석 씨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들 소식을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그녀는 젊은 여성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민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생각에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차를 들고 나와 테이블에 앉은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젊은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도 안 좋은 소문이 돌았고. 어떤 소문이요? 준희 씨 아버님 회사가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부채가 많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민석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준희 씨 아버님 사업을 돕고 있다고 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젊은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 씨가 예전에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어머님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한때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니. 그 말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일부러 찾아와줘서. 젊은 여성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알면 화낼 테니 제가 왔다는 건 비밀로 해주세요. 다만 걱정돼서 말씀드렸어요. 그녀가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들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그녀의 3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층은 아들 가족을 위해, 2층은 자신을 위해 남겨둔 채로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희망을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삶에서 떠났고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순자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산을 쓴 두 사람이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민석과 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고 눈빛도 초라했어요. 준이 역시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아들, 그녀를 부끄러워했던 아들이 지금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렴.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집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를 준비했고 민석과 준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슨 일로 왔니? 민석과 준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하도록죠. 장인어른 회사가 파산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찾아온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였을 뿐입니다. 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저희가 잠시 여기 머물 수 있을까요? 3층이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집세는 나중에 꼭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생선 냄새라며 모욕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그래, 3층은 비어 있어. 하지만 먼저 대답해줘야 할 질문이 있구나. 민석과 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니? 아픈 적 없었니? 궁금하지 않았니? 내 어머니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니?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야. 내 자신한테 사과해.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아들이 된 내 자신에게. 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어요. 제가 민석 씨를 잘못 이끌었어요.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그녀를 버렸어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도 그녀의 마음처럼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3층에 방이 3개 있어. 욕실도 있고, 부엌도 쓸만하고, 살기엔 불편하지 않을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석과 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이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층은 빌려주는 거야. 무상으로 쓰게 해주는 게 아니라 월세를 내야 해. 민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건 알아. 그래서 돈 대신 다른 걸로 월세를 받을게. 다른 거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준이 씨는 매일 아침 시장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해. 생선 손질하고 손님 상대하고. 그게 월세야. 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생선을 만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쾌한 듯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는 내 건물 관리를 해. 수리할 곳도 많고 청소도 해야 하고. 그게 내 월세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순자 할머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열쇠는 저기 서랍에 있어. 이제 올라가 봐. 오늘은 늦었으니 쉬고 내일부터 일 시작하자. 민석과 준이는 감사 인사를 하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이는 약속대로 순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손을 물에 담가본 적 없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생선을 다루었어요. 손에 비린내가 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생선 내장을 보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해요? 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칼을 쥐고 배를 가르는 거야. 조심해서 내장이 터지지 않게. 순자 할머니가 시범을 보이자 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의 가게에 새로운 얼굴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이를 바라보았어요.
순자 씨, 이 아가씨는 누구요? 저의 며느리감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준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편 민석은 건물을 청소하고 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고칠 곳이 많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수도관, 삐걱거리는 계단. 그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오늘 어땠어, 준희 씨?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이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배울 게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대단하시단 걸 새삼 느꼈어요. 그 말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민석아, 넌 어땠어? 민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 일하니까 좋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컴퓨터 앞에만 있었는데. 식사를 마친 후 민석과 준이는 3층으로 올라갔고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 과연 가족으로 다시 화합할 수 있을까? 날이 지나고 주가 지나면서 준이는 점점 생선 장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린내를 참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던 그녀가 이제는 능숙하게 칼을 다루고 손님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 생선은 어떻게 손질해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특별히 다뤄야 해. 내장을 조심스럽게 빼고 지느러미는 남겨두는 거야. 손님이 이걸로 국물 내려고 하시거든. 준이는 열심히 배웠고 순자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민석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가끔 시장에도 나와 어머니와 아내를 도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물고기 할매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는 더 이상 그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일찍 집에 돌아오니 3층에서 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올라가 보니 준이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준이 씨?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어제 감옥에 갔어요. 회사 일로 사기죄. 3년형을 선고받았대요. 순자 할머니는 준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찾지 못했어요. 대신 조용히 준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아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준이의 고백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준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내 아버지도 언젠가 나올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살아가면 돼. 준이는 놀란 듯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를 용서하신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는 정말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했을까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야.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지. 지금은 그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해. 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결혼식 날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지. 순자 할머니의 말에 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준이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구속 소식, 그리고 순자 할머니와 나눈 대화까지. 민석은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어. 그날 밤 민석과 준이는 함께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제 모습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잊고 살았던 날들이 후회스러워요. 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시기에 부족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렴.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고 새로운 가족으로. 그 말에 민석과 준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순자 할머니를 포옹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관계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시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준이는 더 이상 생선 장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민석은 어머니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쓸쓸해 보이던 순자 할머니가 이제는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물고기 할매, 요즘 젊어 보이네요. 옆 가게 주인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잖아요. 마음이 젊으면 늙지 않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준이가 갑자기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걱정된 순자 할머니가 따라갔어요. 괜찮니, 준이야? 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확실해? 아직 병원에 가보진 않았지만 한 달 넘게 생리를 안 했고 아침마다 구역질도 하고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서 병원에 가보자. 확인해 봐야지.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와 준이는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준이는 2달 된 임신부였어요.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기뻐요. 병원을 나오면서 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기쁘다, 준이야.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민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 작은 아이가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꿈이 너무 행복해서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임신한 준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식탁을 채웠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준이가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임신부는 잘 먹어야 해. 내 손주를 위한 거니까 많이 먹어. 식사 중에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저희가 2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 어떨까 해요. 3층은 너무 멀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니 그것은 그녀가 꿈에서도 감히 바라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니? 내가 옆에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준이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원해요. 아이도 할머니 곁에서 자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2층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3층은 아이의 놀이방과 손님방으로 쓰기로 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준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시장에서 순자 할머니를 도왔어요. 물론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가벼운 일만 했지만요. 손님들은 임신한 준이를 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이 씨, 언제 출산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물고기 할매가 손자를 보게 됐구먼. 얼마나 좋으실까? 순자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자. 그 단어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민석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근처에서 작은 생선 도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생선을 고르는 안목을 키웠고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진짜 일의 의미를 알겠어요. 민석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 그녀의 가치관이 이제야 아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집안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위한 옷과 장난감을 사모았고 민석은 아기방을 꾸미느라 바빴어요. 준이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태어나렴. 할머니가 정말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준이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민석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준이야. 곧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세 사람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아들을 안아보세요. 준이가 아기를 순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체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석과 준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름이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순민이라고요. 어머니의 순자와 제 이름의 민자를 따서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민이? 좋은 이름이구나. 그렇게 순민이는 사랑받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무릎에서 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집안은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민이가 100일이 되던 날 가족은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아기의 건강을 축하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할매, 손자가 할머니를 닮았네요. 눈빛이 똑같아요. 옆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랑 닮았나? 순자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순민이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순민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민석과 준이도 자러 들어갔어요. 순자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생선을 팔며 고생했던 날들,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이루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됐고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때 문득 순민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아기 방으로 향했어요. 준이가 이미 아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아니야, 같이 보자.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 두 사람은 함께 순민이를 달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옛날 자장가를 불러주자 아기는 금세 다시 잠들었어요. 어머님, 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서로를 위한 거야. 미움을 품고 살면 자신이 더 아프거든.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석이 함께했고 준이는 순민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남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생선들이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장. 그녀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민석이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생선을 팔고 아들과 함께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와 손자가 기다리는 살. 평범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용기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시장의 활기찬 소리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생선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성공이었습니다.